먼저 제가 이제 강의를 부탁받고요. 이제 죄송하게도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제 조금 예상한 것처럼 그 중소병원에 있는 원장님들이 모여있는 곳이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나중에 채용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훨씬 이렇게 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께 어떤 걸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거를 제가 수면 클리닉 운영하면서 했던 고민들,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병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같이 좀 강의에 좀 녹여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영화나 아니면 TV에서 핸드폰이 나오고 그 냉장고가 나오고, 냉장고는 있었고요. 그 컴퓨터 같은 게 좀 멋지게 나오면 나중에 나도 저런 거를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나 싶었는데, 현재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아주 빠른 속도의 핸드폰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봤던 영화 속에서의 저 수면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보시면 박해일 씨가 이렇게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입에 테이프도 붙이고 있으면 이제 구강호흡을 못하게 해놨고요. 이 기계도 좀 저한테는 이제 매우 익숙한 기구인데, 이제 로벤스타인이라고 하는 기기 회사에서 만들어낸, 우리나라에서 한 3번째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찍어서 좀 화질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화면 캡처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검게 나와가지고, 이 화면에서 했던 대화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면 상태에 대해서도요. 탕웨이 씨가 요즘에 잠은 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박해일 씨가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내가 1시간에 47번을 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내용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수면 무호흡 저흡 지수가 시간당 47회라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수면 무호흡 저흡 지수는 시간당 30회가 넘어가면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호발한 연령이 만 40세에서 만 60세 사이, 그리고 남성에게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탕웨이 씨가 남자인 40세 이제 박해일 씨에게 물어보는 대사인데, 믿어줘요 하시고, 그 다음 쯤에 이제 여자분인 탕웨이 씨가 내 잠을 좀 빼주고 싶네요, 건전지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대화도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뚱뚱해지고 술을 먹고 오고 담배를 피다 보니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이제 가보라고 하죠, 부인께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해일 씨가 하시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얘기들인데, 숨을 입으로 쉬어서 그렇다고 한다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잘 때 코로 숨쉬게 도와주는 베개를 쓰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전에 소지섭 씨가 그 가누다 베개 뭐 이런 거 선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랩에서도 베개를 여러 그 타입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해드리는데, 뭐 잘 잤다고 나가신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했는데도 큰 베개는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베개가 있답니다. 이상해요. 깨어있을 때는 코로 숨 쉬는데, 모두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비강으로 호흡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산소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낮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도 낮 동안에는 코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름은 코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코에서 코가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병이 아니고, 그래서 혼자 이제 숨을 여러 번 호흡을 하시죠. 그렇다고 내가 잘 때 코 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코골이에 대해서는 많은 남자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하지만 코골이는 질병은 아닙니다. 질병 후에 코골이라고 하는 증상 뒤에 숨어있는 질환은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이고요.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게 우리가 수면 랩을 운영을 하고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경영을 시작을 하시고 병원에 남아있는 뭐 장소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통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수면 다원 검사는 정도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이제 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필수 평점이라는 겁니다. 이 필수 평점은 수면 다원 검사 교육 이수자라는 자격을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평점인데, 이런 평점은 기본 교육 평점과 수면 다원 검사 임상 교육 평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기본 교육 평점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주관학회에서 운영하는 승인 받아서
수면다운 검사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부여하는 평점을 의미를 하고요. 수면다운 검사 교육 이수자라 함은 국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 5개 과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입니다. 이 4개 전문 과목인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운 검사에서 기본 교육 평점 10점을 획득을 하시고 수면다운 검사 임상교육 평점도 10점을 획득을 하셔서 이후에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평가 이런 걸 통과를 하셔야 수면다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면다운 검사 교육 이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자격의 갱신이 돼야 됩니다. 5년 동안에 30점 이상의 이런 교육들이 다시 한번 리셋이 되어야 그 다음에 또 자격이 인증이 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먼저 결론 먼저 내리는 게 제가 학회에서 제일 좋아했던 강의자의 패턴이라 먼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압기라는 치료제가 가장 넓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때 양압기가 의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때 이제 이런 양압기 수능률에 대해서 얼마나 환자가 잘 사용할 수 있냐를 평가를 할 때 이제 팩터로 들어가는 게 나이도 있고요. 당연하죠. 젊으신 분들은 야간 활동,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잘 못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잘 하시는 편이고요. 유병률 자체의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훨씬 환자가 많지만 이제 패스하고 시험을 수능 기간에 통과하는 경우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의 중등도입니다. 중등도가 높으신 분들은 잘 적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만족이 크기 때문이시거든요. 그리고 심텀의 시비어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업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 어제도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적이 2번, 3번 있었던 분들은 양압기라는 치료를 후에는 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졸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안전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심텀의 시비어리티도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소셜 서포트라고 이제 적혀 있긴 하지만 패밀리 서포트입니다. 부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인공호흡기라고 할 수 있는 양압기를 사용을 하는데 옆에서 징그럽다 아니면은 뭐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양압기는 실패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설명을 들으라고 하고 가족과 같이 초반에 중요한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교육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대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으로 많이 오거든요. 입이 마르고 코가 마르고 코에서 바람이 새고 그 다음에 코가 붓고 이런 건데 상기도 쪽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는 아마 이비인후과고 만약에 여기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 수면다운 검사 랩을 만드실 때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좀 채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구를 다루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험이 되기 전에 했던 데이터긴 하지만 30일 동안에 이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매니저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어떤 업체에 맡긴다 그러면 그 업체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는 게 많아야 이 환자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 60% 이런 차이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의사의 관심입니다. 이게 저 같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처럼 환자가 좀 많잖아요. N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속 보다가 환자 오실 때 잠깐 보고 잠깐 팔로우업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보통 이 불편한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를 유지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좀 올인을 하는 수면 환자에 대해서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좀 많은 시간을 따로 빼시면서 경영이 되어야 이 양압기라는 치료가 유지되는 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쇼텀의 어디런스 레이트인데 보험이 된 후와 되기 전에 이 팩터를 숫자를 보시면 보험이 되고 난 후에는 한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양압기를 지속하시는 퍼센트가 82%였고 그리고 보험 되기 전에는 26%. 왜냐면은 임대료가 사실은 저희가 보험 되기 전에는 양압기 임대료가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되고 나서는 본인 부담금이
초기 3개월 동안에는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 수능 기간이라는 걸 통과를 한 후에는 17,800원이고 전체 금액은 95,000원 아니 8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된 후에 환자들의 어드히어런스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게 차이가 있었던 거는 컴플라이언스 B와 컴플라이언스 C입니다. 컴플라이언스 B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시간 이상 사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트인데 보험되기 전에는 한 58% 정도 됐었고 보험이 된 후에는 한 75% 정도가 됐거든요. 4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수능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3개월을 줍니다. 3개월 동안에 연속되는 30일이 4시간 이상 사용한 게 70%가 넘어가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한 달 동안에 21일 이상 4시간을 사용하고 계셔야 그 다음 보험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그 컴플라이언스 B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컴플라이언스 C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용을 하냐. 우리가 보통은 6시간, 7시간을 주무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70%가 한 4.2시간 정도 될 거고 그 시간이 이제 4시간이 넘어가는 사람을 의료보험에서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보험을 연장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험이 되기 전에는 4.2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보험이 된 후에는 5시간 정도. 즉 보험이 진행된 후에 우리의 그 양압기 치료 성공률이나 그리고 환자분들의 컴플라이언스는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다른 얘기들을 먼저 좀 추가를 해드리면 결론은 그래서 의사와 그 다음에 그걸 다루는 사람의 관심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면다운 검사를 그럼 이제 병원에서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가겠죠. 물론 병원이기 때문에 인력도 충분할 겁니다.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되고요. 전문의는 채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직접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런 수면다운 검사를 할까 말까 이제 유병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보험이 수면다운 검사가 되거든요. 이런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뭐 좀 스터디마다 좀 다르긴 한데 40에서 60세 사이의 유병률을 보면 남성은 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5% 절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결코 적은 수는 아니고 그 환자에 대한 서비스로 수면다운 검사와 양압기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 수익적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면다운 검사 센터를 개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사실은 새롭게 마련이 돼 버렸거든요. 시설 기준으로서는 수면다운 검사 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룸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 저녁에 야간 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거나 뭐 폴다운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가 준비가 되셨어야 되고 환자와 검사자 간의 연락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수면 검사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실은 굳이 입원실 필요는 없거든요. 입원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장소를 여러 개 나눠서 사용하는 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시스템이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 하나는 이거를 아주 크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작게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이고요. 제가 방문했던 이제 강북 보아스 이비인후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건물 한 층을 빌려서 한 6개에서 10개 정도의 수면 랩을 돌리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병원이 아니세요. 병원이 아니고 병원 공간으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아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개 정도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환자들이 이제 많이 야간 수면 다운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채용되는 이제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좀 특별하게 봤던 거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당연한 게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거는 어제의 수면이 오늘 재현되기를 바라는 검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수면 다운 검사를 하려면 술을 드시고 검사를 하는 게 내일 가서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잖아요. 그래서 집과 가장 유사한 그 가장 편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제가 했던 이 소규모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전을 하긴 했지만 예전에 했던 데인데 여기는 50평 규모의 20평 정도를 제가 수면 검사실로 좀 할애를 했고요.
방마다 화장실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따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입원실로 허가를 받았던 공간인데 야간에는 이제 입원 환자가 없으면 수면 다운 검사실을 또 다시 사용을 했고 여기는 이제 제가 따로 마련을 했던 공간이고 이런 공간은 좀 밀폐된 공간이 그 창이나 이런 게 없는 공간이 하나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게 기면증 검사라고 하는 주간 동안에 했던 검사가 또 한 번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 정도 하나는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기기입니다. 이 보시는 그 엠블라나 그 다음에 앨리스, 뭐 그라스 이런 기구들은 예전에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뇌전증이나 이런 거 뇌파 검사할 때 사용하시던 기구들인데 뭐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근에 나온 기구들은 좀 심플해지면서 포터블, 그러니까 환자가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얘네들은 좀 선이 좀 지저분하게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금액인데 얘네들은 금액이 좀 비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한 대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구들은 뭐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엠블라타라고 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고요. 착용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 이런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검사자와 그 다음에 환자의 그 현재 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이제 녹스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 기기는 가장 작습니다. 현재까지 착용할 수 있는 그 수면 다운 검사기 중에 녹스인데 이 기계도 아마 저 엠블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테크니션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작게 만들어 놓은 기구들이고 이것도 이제 솜노 스크린이라고 독일제 기계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이 되는 거죠. 비강이나 구강으로 호흡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 산소 포화도가 유지가 되는지, 심장은 뛰는지, 포지션이 레터럴인지 아니면 수파인인지 이런 검사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미니 스크린이라는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이제 사실은 장점은 앞에 있는 기구들이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판독을 하고 환자에게 이제 로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이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이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복사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 2대든 3대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계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판독하는데 익숙할 수 있는 병원에 맞는 기구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인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개과 전문의가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검사와 그 다음에 판독은 임상병리사가 초벌로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독해 주시고 계시고요. 수면다운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면다운 검사라는 검사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제 병원 내에서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 회사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환자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등록 신청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면다운 검사 기록지를 가지셔야 되고 기구를 나라에서 수면 양압기를 제공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거든요.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80% 정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양압기 치료 기구에 대한 계약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양비 지급하는 걸 청구를 위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개인적인 기록까지도 같이 하시고 이거는 예전에는 이걸 전부 다 그 서류로 보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간편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팩스로 좀 받아주시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거 10분만 보내든지 50장이 되기 때문에 대봉투로 많은 그 우편비가 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팩스로 지금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을 제가 좀 넣어놓은 거는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 양압기라고 하는 치료가 한 명당 매달 89,000원의 그 금액이기 때문에 뭐 고가죠 사실은. 그 고가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좋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의 지금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변화는 원래 수능 기간을 통과한 후에 6개월마다 환자분이 팔로우업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이제 탈락하는 시기였는데 이 2020년 11월인가 12월 달에 3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무조건 내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5부터 15라고 하면은 경증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로 진단이 되는데
이걸 좀 세분화를 한 거죠. 5부터 10 사이는 들어오는 기준을 좀 강화를 시켰던 거 다 뒤에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능 기간 후에 양압기가 계속적으로 보험이 연장될 수 있는 기준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이제 탈락시킬 만한 기준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 기준은 전체 계약 기간 동안에 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 환자는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수능 기간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의 본인 부담금이 원래 20%였는데 50%까지 높여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이 탈락을 할 때는 이 3개월 이내에 탈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많이 높였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는 양압기에 소요되는 이제 금액을 좀 줄이려고 하는 변화들이 저한테는 좀 보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면 무호흡 양압기 처방하는 기준, 예전에는 수면 무호흡 저흡 지수가 시간당 5회 이상이면 무조건 처방이 가능했는데 5부터 10까지, 그러니까 5부터 10 미만까지는 고혈압이나 빈혈성 심장질환, 산소 포화도 85% 미만, 그럼 BMI 30 이상, 이런 좀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양압기로 쉽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탈락시킬 만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라 양압기가 저희가 계속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대료를 청구를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양압기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했던 퍼센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급 청구서, 요양비에 대한 지급 청구서를 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나 현금 계산서까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것도 다 똑같이 그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사진 파일로 해서 업로드 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행정 업무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냐면, 양압기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성공률이 현재 북미 쪽에서는 70%, 60% 이 정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4분 정도는 실패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냐? 수술입니다. 수술인데, 수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트리트먼트 초이스로 수술을 먼저 제시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양압기는 치료 성공률을 일반적으로 98%,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98%, 7%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제시하는 치료인데, 그 다음은 이제 수술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심장이나 뇌혈관에 대한 과부하를 많이 느끼실 건데, 그때 해볼 수 있는 치료는 가장 심플한 거는 이제 구강 안에 있는 볼륨을 줄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치료가 턱 뒤쪽에 있는 링골 톤실 있죠. 링골 톤실에 이제 볼륨을 줄이는 거고, 이제 힐링이 되면서 얘네들이 또 컨트랙처가 되면서 혀 뒤쪽에 있는 기도 공간이 좀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기에 들어오는 양이나 누웠을 때 뒤로 처지는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수술은 GA라고, 제뉴글로시스 어드밴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혀가 삥 돌아서 아래턱에 붙어 있는 부분에 이쪽 블록같이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혀가 앞으로 좀 당겨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데, 이걸 1cm 뺀다 그래서 얘가 1cm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 3mm나 4mm 정도 같이 따라오는데, 이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했을 때 치료 성공률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양압기는 98%고요. 그래서 양압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로컬에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그 수술적인 치료는 이런 치료들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우드 서스펜션인데, 하이드본하고 갑상 연골하고 같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턱이 밑으로 이렇게 당겨오거든요. 그럼 기도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트랜스 팔라탈 어드밴스먼트인데, 이렇게 각도를 앵귤레이션을 좀 더 와이드하게 줘면 공기가 좀 들어오기가 쉬워지는 거고, 그래서 숨쉬기가 좀 편해지는 거고, 현재까지 가장 아이디어한 수술은 이렇게 우리 인공 심박동기처럼 체스트에 임플란트를 심고요. 체스트 익스펜션이 시작이 되면 하이포글로살 러브에 걸려있던 정극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혀가 수축이 될 거고, 뒤쪽 공간을 이제 선제적으로 좀 늘려주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병원 옆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 쪽에서 같이 좀 해주시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잘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